네,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려서 따뜻한 날이 됐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죠. 파면이 됐으니까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집안을 청소해야죠. 청소하는 게 먼저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나가려면 일단 지저분한 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청소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원식 제안이나 개헌 제안이죠. 조국 혁신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하자는 이런 제안은 아주 잘못된 제안이고, 기존의 것을 굉장히 위험스럽게 만들어내는 그 멍청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제안이기도 하고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제안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집단 우원식과 조국 혁신당이 왜 위험한 제안인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혼란이 우리 사회에 다시 생겨날지, 이런 걸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원식에 대해서는 예전에 인사평가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잘 알게 돼 있는데, 또 우원식은 똑같은 행태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그것만 알 수 있다면, 인간은 과거의 행동을 미래에도 재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영향 요소를 어떤 식으로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 우원식과 조국 혁신당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정말 오랜만에 87년 체제를 허물어버리는 마지막이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시작에 섰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쓰레기들을 다 청소하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의 길을 나서야 되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하던 얘기예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이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문에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쓴 결정문입니다. 114페이지에 해당되는 건데 82쪽에 나온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얼마나 윤석열이라는 한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를 이 결정문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싹 부드러운 말로 돌려깠는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결국은 몹쓸 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여러 권한들 가운데서도 국가 긴급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상시의 헌법 질서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비상적 권한이므로 그 행사에 있어서 헌법적 한계가 특히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본래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계엄 선포권을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을 발령하면서 그 내용대로의 효력 발생을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을 했다.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평상시에는 할 수 없었던 선관위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한 바,
그와 같은 조치들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런 거는 비상계엄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마구 저질렀다고 말이야. 이놈의 자식은 엉망진창인 인간이다. 이건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을 한다.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돌려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싹싹 돌려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윤석열은 이걸 해독을 못할 겁니다, 아마. 이 결정문을 봐도 114페이지를 다 읽어갈 만한 능력도 없는 놈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문에 82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확실하게 윤석열이 어떤 인간인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 중 하나인 국가 긴급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여기서 이거 중요합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놈이 항상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놈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저게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아니면 숨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왜?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온 국민은 윤석열이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하는 의사결정마다 저게 무슨 뜻으로 저렇게 하는 건가 하고 늘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 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파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놈은 괴물이다. 전혀 인간이라고 말해줄 수도 없다.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쓴 겁니다. 내가 이걸 읽으면서 아이고 법률가들 하기 힘들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이놈은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을 이렇게 멋들어진 언어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는 이 범죄자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제가 43쪽에서 57쪽까지 이 결정문을 보면서 내란죄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죄죠. 그러니까 형사법정은 이 죄를 철저하게 물어야 됩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내란죄의 수괴, 우두머리는, 법률 용어는 우두머리입니다.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최고형이 사형이고 최저형이 무기징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면됐으므로 이제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청소해야죠. 청소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내란죄 사건이 윤석열을 빨리 재구속을 해야 되고 중요 임무 종사자들 한덕수, 최상목 이런 놈들 그 비화폰 서버 이런 걸 빨리 압수해서 어떤 놈들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를 확실히 알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수사를 안 하고 멈춰 있어요. 빨리 이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헌법인지 프라이머리 그 오픈 프라이머리인지 뭔지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국회의장은 한덕수, 최상목을 불러서 대가리 박으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야 이해하는데 법률가들이 빌빌 돌려서 말하면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먹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한덕수, 최상목을 불러서 그 조인트를 몇 대 까고 똑바로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국회의장이 할 일이에요.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것은 명백하죠. 왜냐하면 명태균으로부터 엄청난 조작된 여론조사를 공여받고
돈도 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야, 뇌물을 받은 거잖아요. 돈을 줬어야 되는데, 여론조사 했으면 조작된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돈을 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엄청난 몇 억의 뇌물을 그냥 꿀꺽 삼킨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대선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선 무효가 되면 20대 대통령은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요. 윤석열은 대통령을 한 적이 없는 놈이야. 근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검찰에 맡겨놓으면 수사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검찰을 반드시 해체해서 다시 만들고 그 12.3 특별법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려면 어떻게 되냐? 티끌 하나 남김없이 다 조사해서 그리고 그것을 수사하고 그래서 그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특별법을 만들으니까 그 12.3 특별법 속에 모든 것을 다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김없이 저 부산저축은행까지 윤석열이 손댔던 거, 한동훈이 손댔던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야 됩니다. 몇 년이 걸쳐서라도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대 대선을 무효화시켜서 윤석열이라는 놈은 그 대통령이 된 적이 없는 걸로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법률가들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자, 김건희 사건이 세 번째 있죠. 그 디올백 뇌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뒤에 또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같이 했음직한 사건. 고발 사주 사건, 최혜병 사망 사건, 그 다음에 인천세관 마약 밀수 사건. 이게 아주 큰 거예요. 엄청 큰 겁니다, 이게. 한국인 1,000만 명을 마약 1,000만 명 마약을 투약할 수 있는 그런 밀수 사건인데 엄청난 밀수 사건인데 이것이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는데 유야무야 된 것은 용산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죠. 용산에 윤석열과 김건희 둘이 짜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윤석열 김건희 또 있죠. 양평고속도로 휘게 만든 거, 대통령 관저 공사한 거, 그 좀도둑처럼 뜯어먹은 거, 삼부토건 주가 조작한 거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는 범죄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보존해야 됩니다. 수사가 완결되어 완전히 기소될 때까지 범죄 현장을 손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그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글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를 새로 복원하든지 한 2개월 동안 빠르게 복원하면 옛날에 있던 것 뭐 이런 걸 다 새로 필요한 거는 새로 만들어서 복원해서 그쪽으로 다음 대통령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세종시를 완벽한 행정수도로 건설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정리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한국은행 있을 때 청와대에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청와대에서 근무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제가 가본 저는 그냥 살짝 무슨 일 때문에 가서 이렇게 본 거 외에는 일 때문에 가서 구경하러 간 거 아니고 일 때문에 갔는데 두리번 이렇게 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걸 마다하고 와가지고 아, 진짜. 그래서 난 청와대를 쓰고 세종시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그 임기 내에 가든지 나는 청와대가 계속 있는 게 좋다고 봐요. 이제 장기적으로 세종시가 완벽한 이 행정수도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가고 행정수도가 그쪽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고 의회도 그쪽으로 가고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그 모든 정치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를 서울에 남기지 말고 다
다 저쪽으로 가서 하고 이쪽에는 그 미국의 워싱턴 같은 워싱턴이란다. 뉴욕 같은 이런 경제, 금융, 문화 이런 거의 중심지가 되도록 기왕에 서울이 그렇게 세팅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